네, 오늘 암호를 풀다 시간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 대장의 입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이 좀 치고 오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또 지난번에 또 우리 또 이 비트코인이 네. 우리 대장 암호화 화폐인 그 비트코인이 그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제 네. 평가사로부터 저기 낙제 점수 받았죠. C 플러스. 대학교에서 C 플러스 받으면 큰일 나요. 예. 근데 요즘은 보니까 어쨌든 그 당시 또 그리고 이더리움이 네. 그렇죠. 당당하게 또 B를 받았고요. 네. 자그만치 2단계나 위 등급을 받았거든요. 이래서 아마 더욱 더 거기다가 이제 그 비트코인의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 진보의 어떤 좀 더딘 면들, 무딘 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의 대장주 입지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당분간은 이제 그 기축 암호화폐로서의 어떤 입지는 그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 근거는 첫째로는 우선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한정된 채굴량, 한정된 발행량 2,100만 개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좀 그 입지가 좀 흔들릴지 몰라도 어떤 이제 가치로서 뭐 가치로서는 아마 그 대장 그 입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한 부분에서는 같고 한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하나의 사례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면 모든 코인들이 비트코인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보면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나라 화폐 어느 정도 되지? 그랬더니 그럼 1달러가 얼마야? 이제 모든 걸 달러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기축통화로 해서 우리가 얘기도 하고 자료를 내보내는데 원래는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얼마냐?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0.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 디폴트로 접속이 되는 가격이 US 달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으로 내가 지금 관심 있고 내가 구매한 코인의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불편하기만 하다는 거죠. 어차피 계산도 잘 안 되는데. 네. 계산이 좀 문제죠. 네, 뭐 어떤 코인은 0.00001 비트코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0이 몇 개인지를 세야 될 정도이다 보니까 이게 기축통화로서 원래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의 모습을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건 기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활용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축통화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지금이 기축통화가 아니고 기축통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직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역할을 할지 우리도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각자 도생으로 코인들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런칭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1000개, 2000개, 3000개 매월 수십 개의 코인들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비트코인이나 기타 기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코인들을 베이스로 연계된 코인들, 연계된 토큰들, 연계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정말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이더리움의 급부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이 기업들이 이더리움의 뭐 블록체인 표준화를 위해서 만든 연합이 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EEA? 네, 이제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그 약자로서 뭐 우리가 이제 들으면 알만한 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 뭐 어떤 이제 JP 모간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삼성 SDS, 뭐 최근에는 이제 SK텔레콤까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산업계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제 근간을 차지한다는 어떤 대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참여도 여기가 굉장히 어떤 공개적인 그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그 문호를 개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블록체인 연합체 중에서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아마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체.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 연합체에서 지금
이제 추진하는 그 어떤 이더리움이 어떤 블록체인의 표준화. 여기 원래 이제 이 EA라는 데가 이제 그 블록체인의 표준화를 이더리움이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더리움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픈 소스 그 프로그래밍 코드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화가 가능하고 발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단순한 화폐 기능에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거를 개념을 넣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앞으로 대장주로서 일단 대장 암호 화폐로서의 뭐 기능은 이제 뭐 잃지는 않을 거라 말씀드렸지만은 향후 이제 그 비트코인이 하지 못하는 기능들 이런 거를 우리 이더리움이 상당히 많이 대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차기 대장 암호화폐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에서 서비스 원년의 해라고 하죠, 올해.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코인이라는 단어로만 이더리움을 봤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뭐 EEA나 금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컨소시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협의체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뭔가를 런칭한다고 하는 게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올해는 이더리움이 서비스 원년의 해다. 그래서 아마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더리움이 급부상하고 그 급부상한 이더리움이 이 판에서 비트코인을 제친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이 B를 받고 비트코인이 C+를 받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처리 속도에 대한 문제하고 확장성인데, 이더리움은 비전을 제시했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POW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POS로 우린 전환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자기만의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비트코인처럼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수수료는 여전히 높고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등급이 발표됐을 때 나왔던 설명처럼 이더리움은 그래도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확장성에 대한 방향도 제시하고 근거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반대파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코인들 중에 뭐 이오스라든가 뭐 에이다라든가 이런 코인들의 기술 개발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더리움 재단에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나와서 자기가 만들고 그쪽을 비판하고 이제 뭐 마찬가지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맞는지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그러니까 세대 교체 또는 이더리움의 급부상이 시장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인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은 비트코인과 또 급부상하는 2인자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